이 지구 안에 별빛이 있다면 그것은 보석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삶을 위한 지혜의 한 페이지. 여러분과 함께 쓰는 지혜의 책. 여기는 Book of How to.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에 작지만 분명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관계를 만드는 법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까지 어떻게, 즉 how to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보석 같은 남자와 여자 특징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시대,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피상적인 관계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겉모습, 조건, 이미지,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이건 연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사람됨의 본질, 관계의 깊이, 신뢰와 성숙의 언어에 대한 깊고도 실제적인 대화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진짜 좋은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보며 오늘의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보석 같은 남자와 여자 특징.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주변에는 사람이 많은데 왜 진정한 연결감을 느끼기 어려울까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보석 같은 남자와 여자의 특징인데 이건 단순히 연애 조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관계를 추구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아마도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보다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마음가짐에서 오는 특별함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특별함을 오늘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를 보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소셜미디어와 데이팅 앱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지만 정작 진정한 관계는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마치 수많은 조약돌 사이에서 진짜 보석을 찾는 것과 같은 상황이지요. 통계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현대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지만 역설적으로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보석 같은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함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솔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가 말한 선택의 역설이 바로 우리 관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가 오히려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현상 말입니다. 예전에는 동네나 직장에서 만나는 제한된 사람들 중에서 인연을 찾았지만
지금은 무한대에 가까운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현재 관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환경이 우리의 관계, 접근 방식 자체를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마치 온라인 쇼핑을 하듯이 표면적인 조건들을 먼저 체크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의 가치는 이런 표면적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관계학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인 관계 만족도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격의 적합성, 가치관의 일치,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런 것들은 첫 만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서서히 알아가야 하는 것들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화 심리학적 관점입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생존과 번식을 위한 본능이 있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외모나 사회적 지위에 끌리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이고 도덕적이며 문화적인 차원을 가진 복합적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는 더 높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의미를 찾고자 하는 욕구,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 깊이 있는 연결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란 이런 높은 차원의 욕구들을 함께 충족시키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성장을 촉진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함께 의미를 찾아가는 관계 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석 같은 남성의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특징들을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 왜 이런 특징들이 중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석 같은 남성의 첫 번째 특징은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행동이 일치하는 내적 통합성을 의미합니다. 진실성이 중요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진정성이라고 부릅니다. 진정성 있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일관되게 표현합니다. 상황에 따라 가면을 바꿔 쓰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것에서 지혜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신뢰의 기반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진실성은 관계 만족도의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 중 하나입니다. 파트너가 진실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더 높은 만족도와 안정감을 보고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세상에는 단기적 이득을 위해 거짓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관계 초기에는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자신을 포장하려는 유혹이 큽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영화 세트장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화려하고 멋져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면만 화려하게 꾸며놓은 가짜 건물 같은 것이죠. 진짜 보석은 시간이 지나도 빛이 바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은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데이팅 초기에 보여주는 완벽한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양한 상황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감정적 성숙도입니다. 감정지능이라고도 불리는 이 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며 타인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감정적 성숙도가 왜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관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은 감정적 미성숙에서 비롯됩니다. 화가 났을 때 충동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감정적으로 성숙한 남성의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갈등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이는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화가 났을 때도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왜 화가 났을까?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 너 때문에 라는 말 대신 내가 느끼는 것은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단순한 화법의 차이가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너 때문에 화가 났어 라고 말하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지만,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어.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라고 말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엽니다. 셋째, 비난이나 방어가 아닌 이해와 해결을 추구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누가 잘못했는가? 보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넷째, 자신의 취약함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때때로 불안해져. 나는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 같은 솔직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남성의 감정 표현은 여전히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가 울면 안 된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와 같은 구시대적 통념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감정을 억압합니다. 하지만 이런 억압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신호입니다. 감정을 억압하면 그 정보를 놓치게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더 큰 문제로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울 때는 울고, 기쁠 때는 기뻐하되 그 감정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성숙함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책임감과 자기관리 능력입니다. 직업, 재정, 건강, 대인관계 등 삶의 여러 측면을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특징이 왜 중요한지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주인입니다.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선택과 행동으로 삶을 만들어갑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것의 총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내리는 선택들의 누적된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책임감 있는 남성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집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남을 탓하기보다 해결책을 찾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불평하기보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그들이 실수했을 때의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내 잘못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반면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다른 사람이 알려주지 않아서 그랬어. 같은 변명을 찾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파트너의 성장을 지원하는 태도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꿈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그 성장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특징은 현대 관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과거와 달리 현대인들은 평생에 걸쳐 계속 학습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직업도 바뀌고 관심사도 바뀌고 삶의 목표도 진화합니다.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억압하는 관계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교육심리학자 캐롤 드웩의 성장 마인드셋 이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과 지능이 노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대로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이 타고나는 것이고 변화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파트너의 변화와 발전을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내가 사랑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왜 변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건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다는 것이 자만하거나 교만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무조건 자신을 좋게 평가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자기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인정하고 완벽하지 않은 자신도 사랑할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따르면 건강한 자아 정체성은 친밀한 관계 형성의 전제 조건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을 구합니다. 관계에서도 상대방에게 나를 좋아해줘, 나를 인정해줘 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반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이미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기보다 무엇인가를 주려고 합니다. 결핍이 아닌 풍요에서 나오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가정지향적 성향입니다. 이는 단순히 결혼이나 자녀를 원하는 것을 넘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정의 의미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핵가족 모델만이 유일한 형태는 아닙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고 모두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형태가 어떻든 가정이 가지는 본질적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무엇보다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바깥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집에 돌아오면 편안함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가정은 성장의 공간입니다. 서로를 돌보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곳입니다. 사회학적 연구에 따르면 강한 가족 유대감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는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정 지향적인 남성의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만족이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계와 안정을 중시합니다.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 10년, 20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 자신의 편의나 욕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균형의 중요성을 인지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의 안전과 행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집니다. 단순히 경제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서적, 영적 책임도 포함합니다. 이렇게 좋은 전통과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개인주의 문화가 강해지면서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가정보다는 직장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는 상황도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결혼식은 원하지만 결혼 생활은 준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멋진 신혼여행은 계획하지만 정작 함께 살아갈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등산의 정상만 원하고 그곳에 이르는 여정은 건너뛰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관계의 보람은 바로 그 여정 속에서 찾아집니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 말입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영적 기반이고 원칙입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믿음을 넘어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윤리적 원칙을 포함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영성이라는 단어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와 동일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현실적이고 몽상적인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성은 인간 존재의 깊은 차원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더 깊고 의미 있는 차원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통해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치 수용소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의미를 잃은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영적 기반이 있는 사람은 단순히 쾌락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더 큰 목적과 의미를 위해 살아갑니다. 이는 그들의 삶의 방향성과 일관성을 제공합니다. 진정한 영성은 교조적 신념이 아닌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의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원칙 없는 사람은 마치 나침반 없는 배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방향을 바꿉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쉽게 포기하고 유혹이 있으면 쉽게 넘어갑니다. 반면 영적 기반이 확고한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내적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석 같은 여성의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성의 특징들과 마찬가지로 이는 외적인 조건이 아닌 내면의 품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석 같은 여성의 첫 번째 특징은 따뜻한 마음과 공감 능력입니다.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 타인의 감정과 필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공감 능력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공감 능력이 성공적인 관계와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공감과 동조는 다릅니다. 동조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것이고 공감은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감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종종 강인함과 독립성이 강조되면서 부드러움과 배려가 약점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너무 감정적이다, 너무 부드럽다는 평가를 받을까봐 공감 능력을 숨기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취약성을 인정하고
타인과 연결될 수 있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공감 능력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고 팀을 하나로 만들고 갈등을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진실성과 투명성입니다. 가식 없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며 약점과 실수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합니다. 이 특징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현대사회의 문화적 압박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들은 완벽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을 더 많이 받습니다. 외모도 완벽하고 성격도 완벽하고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진정한 자신을 숨기고 기대되는 모습을 연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피곤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진실을 말하는 것은 의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성은 단순히 도덕적 의무를 넘어 깊은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전략적 취약성이 친밀한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적절한 시기에 자신의 약점과 두려움을 공유함으로써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성장 지향적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자신과 파트너의 성장을 동시에 촉진하는 관계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특징이 현대 여성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꿈이나 목표를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다릅니다. 여성도 자신의 꿈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동시에 파트너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적절한 도전과 성장을 경험할 때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성장 지향적인 파트너는 서로에게 이러한 도전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종종 관계가 안정성과 성장 사이에서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지나친 안정성은 침체로, 지나친 변화는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이 두 요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안정성만을 추구하는 관계는 마치 정체된 연못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썩게 됩니다. 반면 변화만을 추구하는 관계는 마치 거센급류와 같습니다. 역동적이지만 불안정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흘러가는 강과 같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변화하지만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건강한 자존감과 감정적 독립성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인정이나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서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특징이 특히 여성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문화에서 여성의 가치가 관계를 통해 정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정체성이 규정되었죠. 물론 관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관계만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여성은 관계 안에서도 관계 밖에서도 온전한 자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에 따르면 자아 실현은 인간 욕구의 최상위 단계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관계를 통해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 하지 않고 이미 충만한 자신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는 관계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결핍에서 나오는 사랑과 풍요에서 나오는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결핍에서 나오는 사랑은 나를 채워줘 라고 요구하지만 풍요에서 나오는 사랑은 내가 너를 채워줄게 라고 제안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종종 관계 중독이라 불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전적으로
관계에 의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관계가 잘 될 때는 천국에 있는 것 같지만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지옥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존성은 결국 건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합니다. 파트너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유연함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균형입니다. 상황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핵심 가치와 원칙에 있어서는 단호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현대 여성에게 특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여성들은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직장인, 아내, 엄마, 딸, 친구 등 상황에 따라 다른 역할이 요구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경직되어 있으면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너무 유연해서 원칙이 없다면 정체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황금의 중용을 덕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두 극단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경직되어도 너무 무원칙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유연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면서도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영적 뿌리와 올바른 신앙입니다. 물질적 세계를 넘어선 더 깊은 차원의 실제를 인식하고 그것과 연결되려는 추구를 말합니다. 이 특징이 현대 여성에게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적 성공과 외적 성취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성공한 커리어우먼이 되어야 한다. 완벽한 외모를 유지해야 한다. 모든 것을 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인 것들만으로는 진정한 만족이나 평안을 얻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허전함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단순히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사회학자 피터 버거는 인간을 호모 렐리기오수스, 즉 종교적 인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초월적 존재나 의미를 추구하는 본능적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종종 영성이 제도화된 종교와 분리되어 생각되기도 합니다. 종교는 싫지만 영성은 좋다는 식의 접근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식이지만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진정한 영성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자신이 우주의 작은 일부이며 혼자서는 모든 것을 알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함은 오히려 더 큰 힘과 지혜에 연결되게 해줍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능력입니다. 화려한 이벤트나 큰 성취가 아닌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기쁨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 현대 여성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큰 것, 더 특별한 것을 추구하도록 부추깁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런 경향을 더욱 강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하이라이트만 보면서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초라해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은 진정한 행복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제안했습니다. 쾌락적 즐거움, 몰입, 그리고 의미입니다. 이 중에서 쾌락적 즐거움은 가장 일시적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은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하는 등의 즐거움은 금세 사라집니다. 또한 이런 즐거움에만 의존하면 점점 더 큰 자극이 필요해집니다.
반면 몰입과 의미에서 오는 행복은 더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복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종종 행복이 특별한 경험이나 성취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면, 이 사람을 만나면, 이 물건을 사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런 인식을 더욱 강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멋진 순간들만 공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삶이 항상 특별하고 흥미진진해 보입니다. 이를 보며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게 되고 자신의 삶이 지루하고 의미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가장 지속적인 행복은 종종 가장 평범한 순간들에서 비롯됩니다. 가족과의 식사, 친구와의 대화, 일상적인 산책, 좋은 책을 읽는 시간, 취미 활동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상적인 순간들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은 평범한 시간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다음에 행복해질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승진하면, 결혼하면, 아이가 크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지평선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 목표는 항상 같은 거리만큼 멀어집니다. 조건부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음이 아닌 지금에 있습니다. 현재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능력,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행복의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보석 같은 남성과 여성의 개별적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단순히 두 개의 합이 아닙니다. 그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특별한 역동성, 즉 시너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특성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건강하고 성장하는 관계를 형성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관계의 첫 번째 역동성은 상호 존중과 인정의 순환입니다. 존중은 단순한 예의를 넘어 상대방의 고유한 정체성, 경계, 그리고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순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가 B를 존중하면 B는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B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면 A는 B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결과 더 깊은 존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면서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사회심리학자 존 고트만의 유명한 연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수많은 커플들을 관찰한 결과 성공적인 관계는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의 비율이 5대 1 이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갈등이나 불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에서도 갈등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부정적 순간들이 훨씬 더 많은 긍정적 순간들로 상쇄된다는 것입니다. 상호 존중은 종종 미세한 순간들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큰 이벤트나 특별한 상황보다는 매일 반복되는 작은 상호작용들이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나가면서 주는 미소, 퇴근 후 오늘 어땠어? 라고 묻는 관심,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보여주는 인내,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자세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존중의 문화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 속에서 두 사람은 안전감을 느끼고 더 진정한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역동성은 취약성과 신뢰의 선순환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 두려움, 희망 등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깊은 신뢰와 연결감을 의미합니다. 이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취약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성을 불확실성, 위험, 감정적 노출을 감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약성을 약함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취약성을 보이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거부하거나 상처 줄 위험을 감수하고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종종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압박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필터링된 현실은 이런 경향을 더욱 강화합니다. 모든 사람이 완벽해 보이는 사진과 성공 스토리만 공유하니까 자신도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공유할 때 가장 깊은 연결이 형성됩니다. 완벽한 사람과는 연결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렇게 완벽하지 못한데 라는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안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더 가까워지고 싶어집니다. 세 번째 역동성은 갈등 해결과 성장의 기회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존재하지만 건강한 관계에서는 이런 갈등이 파괴적이기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네 번째 역동성은 균형 잡힌 독립성과 의존성입니다.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건강한 상호 의존성을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대 관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한쪽 극단에는 나는 독립적인 사람이야.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 라는 극단적 개인주의가 있고 다른 쪽 극단에는 우리는 하나야.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해 라는 극단적 융합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머레이 보웬의 자아분화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아분화란 자신의 감정과 이성을 구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많은 관계가 용광로 증후군에 빠집니다. 연애 초기에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같은 취미를 가지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낭만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개인의 공간이 없어지면서 질식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반발심이 생기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마치 춤과 같습니다. 때로는 가까이 다가가고 때로는 거리를 두면서도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리듬을 존중하면서도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역동성은 공동의 비전과 가치 추구입니다. 단순히 같은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삶의 근본적인 방향성과 목적에 대한 합의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관계를 여행에 비유한다면 공동의 비전은 목적지이고 공동의 가치는 여행하는 방식입니다. 목적지가 다른 두 사람이 같은 채 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은 북쪽으로, 다른 사람은 남쪽으로 가고 싶어 한다면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있어도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행하는 방식이 다르다면 어떨까요? 한 사람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가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은 천천히 경치를 구경하며 가고 싶어 한다면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조직 심리학에서 공유된 정신 모델이라는 개념이
팀의 효과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관계에서도 공유된 비전과 가치관은 장기적인 방향성과 의사결정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보석 같은 사람들의 특징과 이상적 관계의 역동성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런 통찰들을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실천적 지혜의 첫 번째 원칙은 자기 인식과 성장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모든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자기 인식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과 잘 맞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지도 없이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의도적인 관계 형성입니다. 관계를 우연이나 감정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운에 맡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겠지만 안 만나도 어쩔 수 없어 라는 식의 수동적 태도를 가집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노력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인간학자 헬렌 피셔는 사랑을 동기화된 두뇌 시스템으로 설명하며 이것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 선택과 행동을 포함한다고 주장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적 반응과 의식적 결정의 조합인 것입니다. 성경은 관계에서의 의도적인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닌 인내, 친절, 진실함 등의 의식적인 선택과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잠언에서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고 잠언 27장 17절에서 말하며 좋은 관계가 서로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입니다. 단순히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연결되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소통은 관계의 생명선입니다. 아무리 좋은 감정과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오해와 갈등이 생깁니다.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소통할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의사소통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방식에 대해 많은 지혜를 제공합니다. 잠언 15장 1절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9절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말의 목적이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석 같은 남성과 여성의 특징, 이상적 관계의 역동성, 그리고 실천적 지혜까지 함께 탐구해 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은 완벽한 관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정적인 상태가 아닌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하나의 목적지로 생각합니다.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야. 완벽한 사람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모든 실제 삶은 만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관계는 단순히 가지는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우리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창조하고 재창조합니다. 결혼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결혼식은 하루로 끝나지만 진정한 결혼 생활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매일매일 서로를 선택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관계입니다. 현대사회는 종종 즉각적인 만족과 완벽한 매치를 약속합니다. 데이팅 앱에서는 스와이프 몇 번으로 완벽한 상대를 찾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운명적인 만남과 영원한 행복을 그립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는 시간, 인내, 그리고 헌신을 통해 형성됩니다. 다이아몬드가 오랜 시간의 압력과 열을 통해 형성되듯이 보석 같은 관계도 시간과 도전을 통해 빛을 발합니다. 이는 어려운 일들을 견뎌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정 자체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웃고 울면서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이 바로 관계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성경은 이런 점진적 성장의 관점을 지지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의 씨앗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서서히 종종 보이지 않게 성장한다고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보석 같은 관계도 일상의 작은 선택과 행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됩니다. 관계에 대한 한 가지 큰 오해는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는 압박이 심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보석 같은 관계는 완벽함이 아닌 진실성과 성장을 중심으로 합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성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의 가장 정확한 측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것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진정한 친밀감의 핵심입니다. 완벽주의는 관계의 독이 됩니다. 자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서로가 가면을 쓰고 진정한 모습을 숨기게 됩니다. 반면 은혜로운 관계에서는 실수와 실패가 허용됩니다.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완벽하지 않은 내 모습도 사랑해 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성경은 이런 은혜의 관점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함이 아닌 서로에 대한 은혜와 용서를 통해 성장합니다. 이제 이 방송을 마무리하며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석을 찾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보석이 되고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파트너를 찾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데이팅 앱을 켜고 소개팅을 나가고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면서 그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입니다. 보석 같은 관계는 보석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내가 보석이 되지 않으면서 보석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 성장하고 내게 안정감을 주고 나의 꿈을 지지해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상대방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있을까요? 나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나는 함께 성장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나는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을까요? 나는 상대방의 꿈을 지지하고 있을까요? 이는 나쁜 사람이라서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만, 더 나은 관계를 원한다면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는 스펙 쌓기와는 다릅니다. 외모를 가꾸고, 학벌을 높이고, 연봉을 올리는 것들 말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매력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더라도 좋은 관계가 없더라도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모두에게는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장의 과정에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관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보석 같은 남자와 여자, 그들의 내면에 깃든 7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진실성과 책임감, 공감과 성숙함, 그리고 영적 뿌리와 일상 속에 감사를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진정한 관계는 완벽한 조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실한 노력, 서로를 빛나게 하는 인내,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진정성으로 만들어집니다. Book of How To는 여러분의 하루의 지혜의 한 줄기를 더해드리고자 매일 새로운 질문과 해답을 찾아 나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공간, 한국 제품 전문 온라인 스토어 아파트몰의 후원으로 함께합니다. 한국의 정성과 품질을 미국까지. 필요한 생활용품, 건강식품, 따뜻한 마음까지. aptmall.net 아파트몰에서 만나보세요.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개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201-787-6534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201-787-6534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내용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Book of How to 제임스 킴을 검색해 주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진실함으로 더욱 빛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